오늘부터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반복되는 복습인가 달게 우리가 지금 녹음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일찍 가는 분들, 오늘부터 못 나온다는 분들 연락이 와서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하면 이게 끝나죠. 끝나고 나면은 법모 객관식을 한번 풀게요. 쟁점 답안지에서는 중요한 거 체크를 별도로 한번 하고, 뭐 추가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선택경이 끝나고 나면 쟁답안으로 좀 중요한 쟁점 다시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법모를 푸는데, 직접 오는 분들은 프린트 해달라고 해서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는 분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들 갖고 계시죠? 올해 거는 웬만하면. 없어? 없으면 제가 파일을 그러면 올리든가 좀 할게요. 그래서 법모를 좀 한번 풀어야겠어요. 푸는데 우리가 이제 법모를 잘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에만 반영하고 실제로 너무 지엽적인 조문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조문에 지금은 신경을 뺏기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특이한 지문이 나오면 제가 소거를 할게요. 소거를 하면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 올해 작년 사례에 나온 쟁점들을 딱 보면 그 전년도에 객관식으로 판례가 먼저 한번 딱 나왔어요. 보면은 그거를 지금 오늘 한번 짚어드릴 텐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올해 법무에서 봤던 객관식 선지 중에서 얘는 좀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들을 좀 짚으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으니까, 막 물론의 지문 나왔다고 거기서 떨고 이러면 안 푸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쓸데없는 지문도 많아, 법무는. 완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은, 이건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사례로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러면은, 그럴 때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한번 봅니다. 792번은 어제 말한 것처럼 후속 조치가 있으면 소익이 있다. 793번엔 반복 위험이 있어도 소익이 있다. 그의 나머지는 뭐 있어요? 가중적 제재면 소익이 있다. 그리고 남은 이익이란 단어가 나와도 소익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794번은 카페에 어떤 분이 정지문 질문을 했는데 한 9개인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어요. 한꺼번에는 올리지 마세요. 쓰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틀에 걸쳐서 지금 답변을 달고 있는데 저보다 더 정지문을 파헤쳐놨어. 근데 그분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너무 대단했는데, 질문 자체가 대단했는데. 잘 보세요. 794번하고 여러 지문을 이거 어떻게 비교했나 모르겠어. 잘 보세요. 794번부터 봅니다. 후행 처분으로 가중과 감면 처분이 있는 경우, 여기서 감면 처분 후에는 얘는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처분이죠. 자진 신고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막 같은 거 했을 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한 자는 나중에 감경 또는 면제를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진 신고자는 감면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선행으로 나온 선행 처분인 가중금 처분은 나중에 감면 처분이 나오면 대체될 게 예상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후행 처분으로 가중금 감면 처분이 있으면 선행 처분은 왜다 대체, 소멸, 대체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자이기 때문에 얘는 감면 처분이 있을 것이 이미 다 예정돼 있어요. 선행 처분을 소멸했기 때문에 다툴 소익이 없는 거죠. 자, 285번 한번 펼쳐보세요. 285번.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걸 다 짚어줬어. 너무 대단하시고 고마워요. 66페이지입니다. 자, 285번인데요. 얘는 국세기본법 22조의 3의 해석입니다. 감액경정은요. 감액경정은 새로운 분리기 없이 유리하게 변경해 준 거잖아요. 감액경정은 따라서 경정됐지만, 경정이라는 게 바로 잡는다는 말이죠. 감액경정 처분이 있지만 얘는 당초 처분을 감액해 준 거니까 동일성이 있어서 변경된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국세기본법 22조의 3의 조문 해석을 해준 겁니다. 판례가.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얘는 유리한 변경이니까, 유리하면 새로운 분리기 없기 때문에 경정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그런데 징액경정, 이것도 22조의 3에 있단 말이죠. 얘는 새로운 분리기 붙었잖아요. 징액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불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리기 있으니까 징액, 경정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건 조문의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유리한 변경이면 새로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소외 대상. 불리한 변경이면 새로운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 후행 처분으로 나온 경정 처분의 소외 대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판례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징액 경정. 잘 보세요. 당초 처분이 있었어. 그리고 징액 경정 처분이 있었어. 얘는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 국세 처분을 할 때는 절차 위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차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징액 경정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을 할 때 절차를 준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이 하자를 승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조문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그때도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징액 경정 처분이 새로운 처분의 실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새로운 징액 경정 처분, 새로운 처분을 발령할 때 절차가 준수가 됐다면 굳이 당초 처분의 절차를 승계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문도 있었죠, 앞에서. 기억 안 나면 외워,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해가 중요하지 않아. 사실 딱 답 그냥 찍어버리면 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또 749번을 봅니다. 749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을까? 159페이지입니다. 거의 제일 밑에 749번 볼게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 사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는데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이 존재할 때 이거는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만약에 추가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부만 만약에 추가했다. 자,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키워드는 세 단어예요.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이 했고 그것이 나머지와 가분적이면 그러면 결론은 소극적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극적 변경. 그래서 얘는 당초 처분은 변경된 당초 처분은 여전히 유효. 그래서 소외 대상이 된다.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뭐가 또 숨어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일부를 추가했다. 그럼 추가한 처분도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자를 당초 처분과 추가된 이 처분을 병합제기할 수 있다는 게 판례 본문 딥수간대를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이 두 처분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 근데 얘한테만 있는 하자를 가지고 얘를 다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얘한테만 있는 하자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추가된 처분 자체를 별도 소재기해서 병합제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얘한테만 어떤 하자가 있어. 그럼 그 이유로 얘를 다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얘만 있는 하자면은 그 하자를 이유로 얘를 다투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상충돼 보이는 듯한 이런 판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그냥 눈에 바르는 게 제일 좋겠다.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다시 한번. 795번은 체크만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입주하는데 막 입주 거부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주택법상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처분을 다툴 소유권 부정합니다. 사용검사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 이유는 부실 시공이 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사용 승인이 취소되지 않으면 2달 내에 입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지원금 같은 거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시켜서 안 들어가도 되게 만들려고 지금 싸우는 거야, 입주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죠, 현실에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자는 민사로 다투라는 거야. 그 시공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민사로 다투야지 사용검사 처분을 다퉈서 하자가 치유되거나 그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용검사 처분을 다투는 것만으로 어떤 건물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그런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자, 이거는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니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796번은 이거는 케이스. 올해 입시 3문에서 단문으로 물어봤어요. 올해 입시 3문에서. 거부처분의 취소 제기를 다툴 법률상 이유는 없다. 왜요? 거부처분 취소 제기 줄 빼고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후속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왜냐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가부간의 결정을 다시 하게 돼 있거든. 그럼 신청의 인용 처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후속 처분이 나와서 불이익이 현실화되면 그때 그걸 다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올해 입시에서 출제가 됐다. 다음 797번은 이것도 케이스. 특혜급으로 맨날 찍혔는데 결국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됐어. 지금은 관련 법에서 다툴 수 있도록 그런 원고적게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법에 의한 그러면서 시험에 낼 수 있다. 소방청장이 나오면 원고적게 인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방청장 그리고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권익위원장하고 소방청장하고 다툰 사건이 2018년 사건이었고
국민권익위하고 경기도 선관위 장하고 다툰 사건이 2013년 판례입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소방총장 위에다가 선관위 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선관위 장, 경기도 선관위 장이었죠. 둘 다 피고는 국민권익위였습니다. 권익위 안 하면 원고적격 인정, 이렇게 그냥 기억하도 좋겠네요. 권익위, 원고적격 긍정. 넘어가서 799번 체크합니다. 자, 법원에 성명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고 경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렇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당사자주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명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행정심판에서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피청구인 경정 자체가. 직권 또는 신청이입니다. 다음 내려가서 800번에서 니은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니은번 같이 한번 봅니다. 기존 담배 소매인이 거리 제한 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 82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82번. 이것도 다 누군가 질문을 해줘가지고 저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2페이지 펼쳐봅니다. 22페이지. 제일 밑에 82번이 있죠. 일반 담배 소매는요,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그 거리 제한 규정이 구내 소매인, 이제 큰 건물 안에서 담배를 파는 경우죠. 구내 소매인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내 소매인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담배 소매인이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을 누구한테? 구내 소매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다른 일반 담배 소매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되는 경우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리 제한에 따른 법률상 이익은 같은 일반 담배 소매인들 사이에서만 미치는 효력이다. 구내 소매인에게는 거리 제한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7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802번, 804번, 807번, 811번. 자, 802번은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습니다. 강론에서 또 나오겠죠. 내부임,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이다.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는 당연무효죠. 옆에다가 당연무효도 적어놓습니다. 다음 804번은 최근에 사례로 타시험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노무사시험인가에도 나왔죠.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수용재결, 이거는 토지보상법 34조의 원처분이죠. 위에다 원처분. 그리고 수용재결 그 옆에 이의재결 있죠. 이의재결,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우리 시험이었나? 우리 시험이었던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5급 우리 시험,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례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건 질문 형태가 이랬어요. 이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례에서는요, 이 재결이 있는데 이 재결이 나온 게 이의 신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신청의 대상은 수용 재결이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법적 성질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원처분. 이 신청은 특별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그럼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 그런데 얘가 소의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 결국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려면 토지보상법이 만약에 재결주의를 취한다면 무조건 얘만 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거기서 끝나버려. 그런데 재결주의를 취하는 법 둘밖에 없다고 했죠. 뭐 있어요?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 그래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치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치판정 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원처분주의다. 원처분주의면 원처분을 다투는 게 원칙이죠.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수용 재결에서는 보상금이 7억이었는데 얘는 지금 8억으로 바꿔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한 변경. 우리 객관식 시험에 나왔죠. 유리한 변경을 해준 재결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은 뭘로 선회한다? 원처분의 위법성 주장으로 선회한다. 그래서 재결을 다툴 수 없다는 게 우리 사례원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실제 사례로 나온 거야. 시험에서. 유리한 변경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위법성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성 주장이 불가하다. 이게 사례 문제였는데 이 사례형 문제는 사실 우리 시험에는 사례형 객관식으로 먼저 나온 거야. 자, 저런 것들은 사례형 객관식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또 타 시험에도 나왔고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고. 넘어갑니다. 807번에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는 중노위장이다. 이거는 유일한 법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피고는 지방의회도 합의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가볍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기록 같은 데서 이런 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조례를 다투면은 피고는 누가 된다? 조례에 대한 공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이다. 넘어갑니다. 넘어서 814, 15, 16, 17, 18, 21, 23. 아무래도 소송법 파트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것들이 많아서 다 체크를 합니다. 814번. 주소불명으로 특정인에게 고시공고했을 때는 이때는 현실적으로 안 날리죠. 그러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면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이라고 했어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특정인의 동그라미만 쳐주고. 그 다음에 815, 16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사례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선택이라고 적어놓고. 근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팁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목 보세요. 청구기간 미준수, 거기에다 슬래시 끊고. 여기서 말하는 청구기간은 심판청구기간이에요. 그러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네 책임. 청구인 네 책임이야. 너는 앞으로 못 다퉈. 이렇게 이해해버리세요. 나머지는 다 속이는 말이야. 뭐 90일 내 취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쟁송기간을 스스로 져버렸단 말이야. 8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증력 발생 후 슬래시 끊고. 불가증력이 왜 발생했어요? 네 책임. 네가 쟁송 제기 안 했으니까. 그 위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다툴 수 있다. 그럼 다 틀린 질문이야.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어. 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어.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그럼 나중에 뭐 심판 제기했다가 각하 재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소송 제기 이런 거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안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왜요? 816번. 이거는 옆에다가 노무사에서 행정쟁송의 사례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다 케이스라고 한번 적어놓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알아놓둬야 됩니다. 불가증력 발생 후 행정심판에 잘못된 안내로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안내를 믿어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잘못된 안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선행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다투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니다. 자, 817번은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도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023년에 1월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나서 8모에서 다시 한번 낸 거예요. 자, 심판기간의 5고지. 효과는 심판 청구 기간이 180일로 연장되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입법이 미비라고 했죠. 자, 심판 청구 기간을 5고지, 잘못 고지했어요. 그 기간은 행정소송 동그라미. 소송법에는 불고지 5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고지된 그 기간에 소송을 제기하면 적법한 소재기가 되느냐? 아니라고요. 심판 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어요. 소송법에는 효력이 없다. 규정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옆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118번. 청구 취지 변경에 체크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변경되면 신소재기 실질이 있죠. 새로운 소재기 실질이 있기 때문에 변경시가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를 제기한 실질이 생기는 거죠. 청구 취지 변경은 신소재기.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다음 821번 한번 보세요. 제소기간 도과 후 슬래시 네 책임 못 다퉈 끝 이렇게 가면 돼요. 변론관할 이런 거 없다. 소송요건 뭐 치유 그런 거 없다. 제소기간 도과했을 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823번은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취소송 중심주의입니다. 관련 청구는 행정법원으로 와야 돼. 행정사건이 민사법원으로 못 가요. 넘어갑니다. 827, 828, 829 넘어가서 833 여기는 이제 최근 지문이니까 봅니다. 834, 835, 836, 839 소송 파트는 좀 웬만하면 다 읽어보는 게 좋아 보여요. 827부터 봅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웠어요. 소송창한 행정청은요.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16조에만 있어요. 제3사 소송창가에만 이 규정이 있어요. 행정청은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복종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828번은 옆에다 케이스 기록 같은 거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에 관해서는 피고는 누구냐? 소속장관입니다. 여기다 대통령 이렇게 적으면 그냥 점수 다 날아가는 거야. 국가공무원법 16조 2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지. 나중에 피고 선택할 때. 8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케이스. 국회의장이 처분에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법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 역할을 합니다. 국회 사무처법 4조 3항이 있어요. 조문에 있다. 그런데 828번에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모든 처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공무원에 관한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처분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한 거, 다른 대통령의 모든 처분이 다 소속장관, 그건 아니죠.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한정돼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자, 집행정지는 제가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당연소멸, 장래후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걸로 그냥 맞히는 거야. 집행정지 나오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럼 다 틀려. 소급표, 그럼 다 틀려. 그래서 833번에서는 당연소멸, 그 다음에 835호에서는 장래후, 장래후만 체크합니다. 소급표, 그러면 다 틀려요. 그리고 834번은 요즘 많이 뜨는 거죠. 제재를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해도 안 된다. 또는 만약에 제재를 더 받는 것 같으면 조치 의무가 있다고 나중에 판례가 얘기하죠. 그게 836번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834와 836을 연결해서 그냥 이건 체크한 이유는 주관식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핵심 키워드는 제재를 덜 받는 결과 X. 그리고 836번에서는 초래된 불이익 제거 필요.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39번. 올해 지문이네요.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당연히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되겠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조문 문제가 의외로 어려워요. 넘어가서 842번에서는 니은, 843번에서는 니은, 844번에서는 니은 체크합니다. 842번에서는 니은번 보면 강제 퇴거 명령이 집행정지 됐다고 해서 보호명령도 같이 집행정지는 아닙니다. 양자는 별도예요. 보호명령도 집행정지가 돼버리면 이 사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적해버리겠죠. 외국인 퇴거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보호명령도 집행정지 되는 건 아니다. 넘어가고. 니은번은 사례로 나왔죠. 외다 케이스 5007 사례로 나왔어요. 제처분 의무 이행이 기속용 위반이면 34조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 쪽에서 먼저 나왔던 지문이 사례로 넘어간 겁니다. 니을번 개정법에 부칙의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 신법을 적용하면 기속용 위반. 왜? 부칙의 경과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법에 의한다. 그러면 법령 개정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기속용 위반이면 간접강제 요건 충족한다. 니을번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다음 니은번 844번의 니은번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 취소해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공방 각하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면 행정심판은 2달밖에 안 돼요. 60일이에요. 60일. 연장해봤자 30일, 90일 내입니다. 그래서 문서주의이기 때문에 변론주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장 못한다고 다 차단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1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니을번 위에서 니을번 보면 감액처분, 유리한 변경. 그러면 소외 대상은 남아놓은 처분 공식으로 갑니다. 감액에다가 유리라고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847, 46은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세요. 이제 따져보면 돼요. 따져보면 847번 한번 보세요.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정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간도 정지가 되죠. 효력정지 기간 중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은 위에다가 줄 빼고 정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툴 소익이 있다. 소익이 소멸했느냐? 부정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이 2020년 신모에서 지금 나온 건데 밑에다가 2023년 기출, 작년에 사례로 기출됐죠. 소익을 물어보는 걸로 해서 3년 뒤에 시험에 나왔어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소익 관련된 문제 중에서. 자, 그 정도 보시고 848번은 이거를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853, 4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858, 859 체크합니다. 853번부터 볼까요? 징계사유인 성희롱 무죄 판결, 형사 무죄와 형사재판과 행정사건은 완전 다르다고 봐야 돼요. 징계사유 존재가 부정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와도 제재 처분은 가능하다는 거, 징계는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는 다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음 854 관련 청구 병합에서는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공통되거나 성결 문제이면 됩니다. 공통 성결 두 단어만 체크합니다. 다음 855번은 케이스로 기출이 됐어요. 항고성에서는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지만 당사자 소송에서는 준용된다. 855와 856. 특히 856이 최근에 사례로 기출됐습니다. 타 시험에서 사례 기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처추변입니다. 처추변은 사례형 객관식에서 중요해요. 왜다 행정소송규칙 구조. 행정소송규칙 구조에 기사동 규정이 들어왔단 말이지.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작년에 사례로 기출이 됐기 때문에 사례는 안 나올 것 같고 기록이라든가 또는 사례형 객관식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소송규칙 구조에 들어왔다. 자, 858번부터 봅니다. 변상금 처분의 근거로 도로법에서 국유재산법. 법이 이렇게 바뀌면 구속요건이 바뀌어요. 사실관계가 바뀐다. 기다동 X. 다음 859. 이것도 기출되는 거니까 옆에다 케이스. 품행 미단정. 불법 체류 전력. 불법 체류 전력이 품행 미단정의 예시로 지금 나온 거였거든요. 따라서 기사동 긍정. 넘어가서 860번. 860, 862. 866 체크합니다. 860번은 590채의 기출이에요. 도로법상 도로, 사실상 도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기사동을 인정해줬어요.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기억하시고 882는 무사간 전제죠. 사전판결 안 된다. 무사, 사전판결, 간접관계, 전치주의, 제소기간. 무사간 전제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다음 866번입니다. 시정조치가 취소 판결로 위반 횟수가 제외가 됐더라도 나머지 위반 횟수로 과징금의 영역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지문은 뭐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넘어가고 866번에서는 기업번 교원소청위원회 처분 사유를 불인정해서 취소 결정을 한 후에 법원이 보니까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도 카페에 누가 질문했는데 잘 보세요. 사립교원이 있어요. 여러 번 했죠. 소청 결정은 사립교원에 대해서 사립법인, 학교 재단법인이죠, 보통. 소청 결정은 얘는 원처분인데 저한테 온 질문은 뭐였냐면 선생님, 소청 결정이 원처분인데 소청 결정이 기속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소청 결정은요, 학교 법인을 기소합니다. 기소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사립교원에 대해서 해임해서 고용계약이 해진대 그걸 만약에 소청 결정에서 취소했다고 했을 때 기속력이 없으면 학교 법인을 무시해버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속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속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소청 결정은 학교 법인을 기소합니다. 다만 이 기속력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기속력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재결의 기속력까지 인정이 되면 불복을 못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사립교원에 대해서 해임을 했는데 소청 결정으로 이 해임을 취소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기속력이 있겠죠, 학교 법원에. 다만 학교 법인은 얘는 원처분이고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청 결정이 원처분인데 어떻게 기속력이 있습니까? 이 말은 기속력이라는 걸 지금 뭘로 한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으로 지금 한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기속력은 행정심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확약도 기속력 있잖아, 확약의 기속력 있잖아. 구속력을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을 원래 기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는 학교 법인도 그냥 기속력이라고 쓰고 있긴 한 건데. 따라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요. 학교 법인 당사자들 기속해요. 다만 사립교원에 대한 소청 결정은 원처분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도 다툴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공립교원이면 소청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로서의 기속력도 있기 때문에 불복이 안 된다는 거지, 그때. 자,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기업번은. 이거 법무죠. 법무니까 나온 건데,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위반 사유가 A도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해임 처분이 나왔어. 근데 소청 결정에서 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줘요. 근데 취소 결정의 사유가 뭐였냐면 이유. 얘는 이제 주문, 이유는 뭐냐면 징계의 사유가 없다.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취소 결정에 대해서
취소 결정에 대해서 사립교원이다 보니까 원처분이니까 학교법인이 다툰 거란 말이에요. 행정법원에. 이제 얘가 사립교원이니까. 근데 행정법원이 보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A의 위반 사유는 인정돼요. 그런데 A만 위반 사유가 인정되고 B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얘는 결론은 정당했어. 주의하실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고시임 법원의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결론이 정당하면은 상고를 기각해버리잖아, 보통. 근데 사안은 지금 어떻게 봤냐면 판례가 보니까, 법원이 보니까 만약에 결론이 정당해서 지금 학교 법원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기각을 해버리면 얘 자체가 확정돼 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얘가 확정되면 기속력이 이 이유에까지 미쳐서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는 걸로 확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법원이 볼 때는 징계 사유가 있긴 있거든.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얘를 결론은 정당하지만 얘를 취소해줘야 A의 징계 사유에 따른 정당한 징계 양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때 취소해준 거예요. 이때는. 어렵지. 고민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사한 말이 나오면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법무에서 나온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만약 법원의 심리 결과 처분사유 1은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사유 2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원회, 소청위원회죠.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왜요? 옆에다 화살표. 정당한 징계 양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요. 징계 양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안 그랬다가는 처분 사유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소돼서 이 사람은 룰루랄라 그냥 자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872번 보세요. 옆에다 케이스. 근데 옆에 보면 2022년 육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3년 작년에 사례로 나왔단 말이에요. 밑에다가 2023년 사례에서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이 판례를. 우리 시험 사례 문제 질문이었어요. 이게. 거기 보면은 내용 읽어봅니다.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기각, 기속력이 없죠.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은 거는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의 법무 지문 판례를 그대로 그냥 질문으로 냈어. 사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올해 법무를 한 번 정도 사례로 나올 수 있는 지문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고에서 한 번씩은 다 건든 걸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막판에 새롭게 보는 거는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우리 법무에서 한번 중요 지문들은 한 번씩 다 본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876번. 이거는 실수하기 쉬워요. 간접강제는 원심이 아니라 1심 법원입니다. 1심에 체크하세요. 이런 건 정말 헷갈리기 쉬워. 그리고 877. 간접강제 결정의 주관적 범위는 처분청에 속한 행정주체까지 미칩니다. 사실 기판력도 그래요. 기판력도. 다음. 이행기간 경과라도 이행을 하면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이거 참 많이 나온 지문이고. 그리고 879번은 기속력이 30조 1항은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됩니다. 2항이 준용 안 될 뿐이에요. 1항은 준용돼요. 왜냐하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니 다 끝내버려야겠다. 조금 남았으니까 강론 저까지 끝낼게요. 881번, 887번 그 다음에 888번에서는 니은 디귿 889번에서는 기억 체크합니다. 881번은요. 옆에다가 사례 대비. 보통은 행정청이 처분을 발령하고 다른 기관으로 흡수돼가지고 승계가 되면 승계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승계행정청 위에다 피고. 그 권한을 승계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돼요. 근데 승계행정청도 없으면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로 갑니다. 국가 등 위에다 행정주체. 그냥 만약에 기록이면 대한민국을 써야지. 다음 887번입니다. 실공방 각하 규정 그대로 준용됩니다. 8조 2항에 의해서 민소법이 준용되니까. 실공방 각하 우리도 준용된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다음 888번 니은 보세요.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 제출 권유. 자 위에다 적극적 성명은 민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 다음 디귿번에서는 피고가 처분에 적법상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이제 입증 책임 전환되는 거죠. 원고가 상반되는 주장을 해야 된다. 다음 기업번 중선관위 사회당 등록 취소 처분성 긍정된다. 기업번 꼭 알아두세요. 지금 시사적이야. 뭐 국힘당 정당에 해산해야 된다고 지금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어서
니은번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 시 재판 소송 금지 원칙이죠. 원처분의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재판이 취소될 때뿐이죠. 재판이 취소될 때. 넘어갑니다. 1번 국가인권의 각하 기각 결정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처분성이 인정되죠. 따라서 헌법 소원의 보충 소원 측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헌소는 안 된다. 왜?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다음 893, 894 체크합니다. 올해 지문이었네요. 883번은 법령에서 직접 구체화된 초과 근무수당은 당사자 소송 위에다가 19조 행정소송규칙 19조 2호 마목입니다. 마목. 공무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 퇴직금이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야. 퇴직금이. 여기는 지금 보수인 거고. 행정소송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다. 894번은 이게 경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힘든 건데 피고 경정, 공동소송, 뭐 제3자 소송 참가 이런 거 당사자 소송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준용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월요일 날 강론을 끝내고 화요일부터는 올해 법무를 가볍게 풀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쟁답안도 해서 파일을 올릴 테니까 이번 주말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음성 파일을 이동 중에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제 다 왔으니까 미리 내려가시는 분들은 끝까지 지금 같은 마음 잃지 말고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는 분들에서 한마디만 더 하는데 답안지 쓸 때요. 지금 제가 우연찮게 몇 개 답안지를 좀 보고 있는데 모르는 쟁점이 나오면 정말 분석하는 능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돼. 그냥 모르는 거 나왔다고 그냥 희지부지 쓰면 그냥 답안지에 탁 느껴져요. 이게 본인도 자기 답안지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쓰다 만 느낌이 딱 들어. 그러면은 벌써 인상이 탁 깎여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질문하고 분석하고 막 설문 내고 조문 막 이러잖아? 그럼 읽어보니까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애쓴다. 아 진짜 애쓴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더 줄 거 없나 이렇게 더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답안지에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포기하면 답안지는 그대로 그게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뭔 소리지. 빨리 끝내고 그냥 다음 시험이나 준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답안지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끝까지 막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쥐어 짜려고 하면 그게 느껴지거든, 답안지. 그런 답안지를 써야 돼요. 진짜 최후의 순간에 조문 하나라도 더 쓰려고 그렇게. 그러면 그게 2, 3점을 벌어. 그게 쌓이면요. 어마어마한 점수가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야 돼. 답안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면 확 놓지 말고 힘든 거 알아차리면서 그래도 그냥 묵묵히 가야 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학교 간 그 2명 찾아왔을 때 그 2명이 다 하는 말이 그거야. 둘 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서 사실까지 가긴 했는데 지금은 정말 버티기만 하면 되죠.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금 버티는 것도 힘든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버텨야 돼. 알겠죠? 힘내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다.